네, 안녕하세요. 고명입니다. 제가 좀 SK온 폐기 면접과 직무 면접을 빨리 올렸어야 됐는데,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리를 하는데도 시간이 좀 소모가 됐고요. 그럼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폐기 면접, 직무 면접이 한 번에 나와 있어서 하나의 면접으로 알 수도 있는데, 완벽하게 다른 면접이고요. 면접 시간도 다르고, 면접관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폐기 면접. 폐기 면접은 쉽게 말해서 다른 회사들의 인성 면접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성 면접은 똑같고 면접관은 두 분이신데 편의상 1번, 2번으로 표현하겠습니다. 1번 분은 1번, 2번 1번 분은 부장급 정도 돼 보이셨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보이셨고 2번 분은 좀 젊은 젊은 층이셨습니다. 한 30대 후반 정도 돼 보이셨어요. 그리고 면접 진행이 번갈아 가면서 질문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1번 분이 모든 질문을 뭐, 질문 질문을 하시고 이 질문이 끝날 때까지 2번 분은 듣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1번 분이 모든 게 끝나니까 2번 분이 다시 시작했고 1번 분은 그때부터 다시 듣기만 하셨고요. 근데 저는 SK온만큼 이 SK온의 직무 폐기 면접처럼 긴 면접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대면이기도 하고 시간도 여유로울 수 있고 거의 그 두 분이 어, 맞는 면접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든 질문을 다 하십니다. 모든 질문을 하시고 체감상 한 시간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조금 긴장하시는 분들, 면접에서 좀 긴장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 게 면접 시간이 워낙 길게 느껴지니까 자연스럽게 긴장도 풀리게 되고 예를 들어 10분 면접 많이 하죠 보통. 이거는 한 번 말리면 거의 인성 면접 망했다고 보면 되는데 SK온 같은 경우는 워낙 시간이 기니까 SK온은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적 여유와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질문들 위주로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기 면접,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이직 이유, 저는 이직이었으니까요. 이직 이유 이런 거 물어보고요. 공백기 질문 당연히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성 면접, 다른 회사 인성 면접 보는 거랑 똑같으니까 면접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왜 경력이 아닌 신입을 썼는지 궁금한 건 어쨌든 다 물어보시니까요. 그리고 전 중국 연수로 갔었는데 중국은 왜 갔는지 아무래도 이 배터리 업계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배터리 업계는 해외에 나간 경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물어보셨고 뭐 학점 관련 질문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학점이 별로 안 좋았고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커버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자격증을 따는 거였고요. 저는 이 당시에 기사를 하나 따고 뭐 필기도 추가로 두 개 따고 실기 준비 중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외에도 제가 딴 자격증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산업기사도 있고요. 그래서 뭐 자격증이 왜 이렇게 많고 그 자격증 하나하나 어떤 자격증인지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빠르게 말해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 질문이 좋았던 게 제가 썼던 설비기술 직무 플러스 요인에 뭐 캐드캠이 있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기계설계 산업기사라고 이거랑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계설계 산업기사가 캐드 관련 자격증이고 뒤에 게 캠 관련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쪽으로 어필해서 말했었고요. 제 얘기를 뭐 이렇게 중점적으로 한다기보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본인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플러스 요인 있잖아요. 뭐 직무마다 들어있는 강조한 어떤 직무마다의 가산점 요인들 그런 게 있다면 좀 더 어필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하는 일 이건 뭐 어떤 회사를 가도 중고 신입들은 다 물어보는 질문들이고요. 당연한 거지만 배터리 업계에서 왜 지원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 왜 이직했고 현재 회사 하는 일은 뭐고 배터리 업계 왜 지원했는지 왜 이직했는지는 정말 본인이 납득이 될 정도로 완벽한 대답을 만들어야 됩니다. 본인도 납득이 될 만한 대답이 완성이 되어야 함. 그래야만 왜냐하면 상대방도 면접관도 이해가 안 되면 계속해서 꼬리 질문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직을 했냐? 단순히 뭐가 좋아서, 뭐가 별로라서, 배터리 업계 가고 싶어서 이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정말 앞으로의 배터리 산업, 잠재적인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알게 됐고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쪽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어떤 그 근거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 게 좀 더 어, 이렇게 납득이 잘 되겠죠. 면접관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면 뭐 단순히 본인이 가고 싶고 큰 이유가 없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부분에서 이미 꼬리 질문이 들어오고 좀 말리게 돼 있습니다. 어, 확실한 대답 만드시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전에도 말했지만 현재 회사 까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바로 탈락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는 일 이런 건 잘 준비해 가시고 이것도 웬만하면은 지원 직무랑 조금이라도 연관시키세요. 지원 직무랑 어떻게든 연관시키시고 배터리 업계 왜 지원했는지 이런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납득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완성해 갑시다. 정말 본인이 면접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회사에 지원했는데 왜 이직을 하면서까지 여기를 지원하고 배터리 업계 왜 지원하냐고 물어봤는데 뭐 딱히 대단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답변이 안 되면은 면접관으로서 이 사람을 뽑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좀 오버를 해서라도 좀 오버를 해서라도 괜찮은 답변을 만들어 갑시다. 네, 그리고 일하면서 갈등 상황, 갈등이 있었던 경험이나 상황들 이런 것도 물어보셨는데요. 뭐 말 그대로 사회생활이죠. 사회생활, 사람들과 잘 지내는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 물어본 건데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중립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너무 안 좋게 말하면
공격적에 보일 수 있거든요. 보일 수 있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편향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립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결국엔 결과적으로는 중심에 있는 그런 거 있죠. 그 왼쪽인 것 같았지만 오른쪽도 생각해보니 그랬었고, 저는 그래서 중심이 되기로 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다음으로 저는 이제 캐드 관련 어필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캐드 설계 능력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셨고요. 중국어는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지 뭐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각자의 언어들 물어보실 거고, 이거 아니면 영어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리고 나이가 있는데 제가 나이가 좀 있는 상태였습니다. 중고 신입이다 보니까 뭐 어린 상사가 뭐 일을 시키거나 그러면 잘 해낼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깔고 가야죠. 일단은 저희는 면접에서는 노예근성으로 가야 됩니다. 노예근성으로 가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완벽하게 대답을 어느 정도 준비했었습니다. 이미 그런 걸 알고 지원을 했고, 이전에도 뭐 있었던 다양한 경험들, 뭐 군대가 될 수도 있고요. 군대나 대학교, 이전 회사에서도 많은 겪었던 경험들이고, 뭐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회생활, 이거 회사,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은 다르다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좀 더 면접관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전 좀 특이했던 거는 영어랑 중국어 간단한 자기소개 다 시켰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영어로 먼저 하고 똑같이 중국어로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할 게 없어서 시켰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시간도 길었고 계속해서 질문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엔지니어 분들, 엔지니어 직군, 엔지니어 직군 분들, 뭐 설비 기술, 제조, 다양한 분들이 있죠. 공정 등등. 이분들 무조건 들어오는 질문인데, 배터리 공정, 이 무조건 절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폐기뿐만 아니라 직무에서도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공정처럼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쉽게 접할 수가 없긴 한데, 저는 유튜브에서 좀 얻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유튜브 아니면 뭐 인강도 봤었고요. 그거 아니면은 제가 또 많이 도움을 얻었던 게 그 주식이나 투자 관련 유튜브 유튜브에서 SK온 혹은 배터리 관련 내용을 보시면 이 공정이나 최근 이슈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애용을 했었고요. 뭐 여기서 추가 질문이, 그러면 그 공정 중에서 어디서 일하고 싶은지, 이 질문 나온다는 자체가 공정 공부를 했다는 전제에 나오는 거겠죠. 어디서 일하고 싶은지 물론 마음속으로든 말로 내뱉는 것 어디서든 할 수 있다고 말해야겠죠. 하지만 조금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해야겠죠. 제가 했던 직무 혹은 자격증 아니면 경험들이 이쪽에는 조금 더 어울릴 것 같다 정도로만 표현하셔도 얘는 공부를 좀 하고 왔구나 정도로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업계 필수 질문, 해외 주재 근무 괜찮은지 뭐 이 정도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은 하지는 못하는데 정말 긴 면접이었고요. 끝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으로 직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면접. 우선 직무 면접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우선 직무 면접은 문제풀이 먼저 하고 대기하고 면접 진행하는데, 이 면접은 문제풀이 설명 플러스 폐기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인성 면접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잘 못해도 뒤에 면접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문제를 완벽하게 푼 사람 거의 없었어요. 완벽히 푼 사람은 거의 없었고, 어떻게든 설명을 하고 어필을 하고 어, 아는 건 다 쏟아내고 뭐 이러다 보면, 아니 정말 모르겠다 하면은 모르겠다고 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다 하고 뒤에 있는 면접에서, 폐기 면접 이어진다는 면접에서 질문들에 대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직무 면접 문제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우선 문제가 전공에 맞는 문제 제공받은 후에 전공 기초 1개 풀어야 하고요. 그리고 전공 심화 1개 풀어야 합니다. 선택해서 여기서부터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 기초 문제 1 하나 들어가고요. 샬라샬라 들어가고, 여기에 플러스로 어, 추가 심화하고 샬라샬라 있습니다. 이게 한 문제. 그러니까 기초 문제 하나 이것만 풀면 됩니다. 알면은 심화까지 설명을 하시고요. 여기서 또 기초 문제 2 샬라샬라, 여기서 추가 심화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심화가 나옵니다. 심화 문제 1 나오고요. 여기도 추가가 잡혀 있어요. 추가 심화. 그러니까 심화 2개, 기초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심화 문제 2, 여기도 추가 들어가고, 그리고 중요한 게 추가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자율 문제라고, 자율 전공 문제라고 1번이랑 자율 전공 문제 2. 총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기초 2문제, 심화 2문제, 자율 2문제입니다. 여기서 기초 하나, 심화 하나를 선택해서 풀으셔야 하고, 자율 2문제는 자유입니다. 풀어도 안 풀어도 됨. 하지만 기초 심화 못 풀었으면 자율이라도 설명해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더 듣고 싶어 하시는 기출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 기계인데, 배터리든 반도체든, 제가 면접도 많이 가보고 주변을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사역학이 있잖아요. 재료, 동, 열, 유체 있으면 이렇게 나눠 봅시다. 재료랑 동, 열과 유체를 나누면 진짜 여기가 진짜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면 문제가 거의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반도체나 배터리가 이쪽이랑 더 연관이 있지 재료랑 동역학은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물론 머신 하나하나 들어가면 재료역학이 다 들어가겠지만 머신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뭐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아마 여기서 보자면 자율전공 문제 1개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년 2022년 하반기
문제가 대충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너무 자세히 말하면 저한테도 안 좋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깔고 가겠습니다. 기초 1번은 냉동 사이클, 그러니까 몰리에르 선도 나왔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 선도 설명, 뭐 명칭, 사이클 표현 이런 거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초 2번 같은 경우는 공진이랑 고유진 동수 이런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심화 문제는 뭐 그런 거 있겠죠. 뭐 실제로 일어난 거 이러한 것들 해결 방법이라든가 등등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주 기초적인 거라고 대답하면은 뭐 좋겠죠. 그리고 심화 1번 같은 경우는 공조장치 나왔고요. 이게 아마 공기 선도랑 같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공기 선도랑 같이 나와서 여기서 공기 선도 서술하는 게 아마 추가 심화였고 냉각 열량 뭐 이런 거 있죠. 제습량, 덕트 그림 나오는 거 계산하는 거 나왔고 추가로 뭐 공기 선도 서술 설명 등등 심화 2번 심화 2번이 아마 펌프 관련 나왔을 겁니다. 펌프인데 뭐 작동 원리 같은 거 나왔고 추가로 이제 캐비테이션 너무나 기초적이면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죠. 유체역학 뭐 속도와 압력을 설명을 잘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율 같은 경우는 열 전달 세 가지 있죠. 그리고 자율위 여기서 아마 여기서 처음으로 재료역학 관련한 게 나왔을 건데 재료역학도 아니고 뭐 재료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공조 공조가 아니군요. 주조, 단조, 아변 등등 이런 거 있죠. 설명하는 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열역학 근데 공진이랑 고유진 동수는 뭐 재료역학 쪽으로 봐야 될까요? 그리고 공조장치, 펌프, 열전달 그래도 80% 정도는 연료체죠. 근데 하긴 이게 진동수랑 공진 같은 경우는 공정 엔지니어로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도체 공정이나 배터리 공정이나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정도면 되셨겠죠? 그리고 전기전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우선 난이도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뭐 기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혹은 대학교 한 2, 3학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이 안 날 뿐이죠. 그리고 기사를 보실 거면 기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일반 기계 말고 공존행동 기사 있죠? 공존행동 기계 기사.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훨씬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전자는 현재는 모르겠지만 기존에는 전자로 전자가라도 전기와 전자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제 와서 전기를 모르는데 전기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면접관님도 그거 알 거고요. 전자과를 나왔으면 전기 문제 못 풀 거 아니까 그냥 전자 문제만 잘 푸시면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이전에 나왔던 걸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경우 뭐 삼상 결선 설명한다던가 여기서 Y 결선, 델타 결선, Y 델타 결선 각각 설명하고 뭐 차이점 같은 거 설명하는 느낌. 그리고 전자 관련해서 전기라고 칩시다. 이건
전자는 뭐 논리외로 단순화하는 문제라던가 전자기 관련 공식 활용에 푸는 문제. 사실 뭐 많죠. 전기전자도 전자 쪽도 기본적인 문제부터 우리 흔히 들으면 아는 그런 공식이나 뭐 선도, 그래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설명하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대학교 2, 3학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얘 하나 나왔고 나머지는 다 서술형이죠. 계산은 얘 하나 나왔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직무 면접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풀고 면접관이 아 다른 건 모르냐 뭐 기초 심화는 다 못 풀었는데 모르냐 하면 아 모르 죄송하지만 모르겠다 하고 뭐 비슷한 거라도 설명해 보겠다 혹은 자율 문제라도 자율 문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다던가 어떻게든 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왔던 질문들이 이건 여기서도 거의 폐기 면적이랑 비슷한 질문들이 워낙 많이 나왔었는데 음, 뭐 가장 큰 프로젝트 경험이나 겹치지 않는 거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도 관련 내용 어디서 배웠고 공부는 어느 정도 했는지 설계 역량 어느 정도인지 배터리 공정 말해봐라. 아까도 말했죠. 배터리 공정. 또 똑같이 똑같은 질문 그 공정에서 어디서 일하고 싶냐. 그리고 이제 전공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던 거는 사실 추가 질문이 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나왔던 냉동 사이클 있죠? 이거를 뭐 PV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TS 그래프로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한다던가 혹은 제가 유체열이라고 했더니 제가 준비한 거라서 그랬던 것 같네요. 유체열 위주로 발표했는데 대학 시절 관심 있었던 과목은 무엇인지 여기서 또뭐 꼬리 질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심화 질문이라 해야 할까요? 관련 과목을 말하면 거기서 또 질문이 들어오고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폐기 면접과 직무 면접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 거고요. 그냥 그 당시에 제가 준비했던 배터리 관련 어떤 내용들 그냥 한번 주저리 해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배터리 시스템은 시스템 구조. 제가 설명하는 게 제가 지금 배터리 업계도 아니다 보니까 허술할 수 있지만 저는 오로지 면접을 위한 거였으니까 도움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BMS라고 불리는 배터리 매니저먼트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셀, 모듈, 팩이죠. 나눌 수 있습니다. 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극재, 음극, 전해질, 분리막 이게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 업계에서 중요한 것은 원가, 안전성, 품질로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설비 기술 엔지니어로서 제가 썼던 게 설비 기술이었거든요. 설비 기술 엔지니어로서 뭐 설비의 최적화와 신공법 개발로 수율 향상,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뭐 국밥 멘트, 국밥 마무리 멘트 이런 느낌이죠, 이런 거. 그리고 제가 뭐 CATL이나 관련 업체들 공부도 많이 해갔었는데 업체나 이슈, 최근 사항들 근데 뭐 딱히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딱히 회사들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고 뭐 또 이제 제가 준비했던 하이니켈 이슈 있죠? 전에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도 딱히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마 제가 제조 쪽이라 그렇겠죠? 뭐 설계나 설계 쪽 분들은 좀 더 심화된 질문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공정 같은 경우도 공정 뭐 믹싱, 전극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믹싱은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 혼합물과 활물질 용매로 슬러리를 만드는 공정으로 플래니터리 밀이라는 반죽기계였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믹서기처럼 생긴 거 엄청 큰 거 있는데 그리고 음, 바인더 역할을 하는 요소가 중요한데 뭐 이런 건 좀 너무 제가 세세하게 적어놓긴 했는데 NMP 용매와 PVDF를 섞어서 쓴다. 그리고 전극 공정 전극 공정이 또 나뉘어지거든요. 전극 공정 같은 경우는 뭐 코팅, 롤 프레싱, 슬리팅, 노칭 이렇게 나뉘어지고 코팅은 양극 슬러리인 알루미늄 어렵네요. 쓰기가 알루미늄 포일과 어, 음극 슬러리인 구리 포일을 얇게 얇고 고르게 코팅하는 공정 그리고 롤 프레싱 두 개의 아변 사이로 압축하는 공정.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아까 나왔던 전공 문제에 뭐 아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걸 롤 프레싱에서도 하는 공정이 뭐 롤 프레싱에서 볼 수 있는 과정이다라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슬리팅 사이즈에 따라 세로로 커팅하는 공정. 노칭 이거는 세로가 아니라 가로 재단으로 양극 음극의 탭을 만드는 공정이다. 뭐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실 공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뭐 제가 적은 거 말고 좀 더 SK온에 관련된 내용으로 혹은 제대로 된 배터리 업체 공정에 관련해서 알아보시고 준비해 보시기로 바라고요. 나머지는 뭐 홈페이지도 있는 내용들이죠. SK온의 기술력, Z폴딩 기술이라던가 코팅 기술에 있는 MCS 기술, 뭐 프라이머 코팅 이런 거 있고 이거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NCM9 기술력 확보 뭐 이런 거 있었고요. 뭐 수율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제가 준비했던 게 배터리 업계에서 뭐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니까 그냥 말장난 좀 쳤습니다. 업계에서 수율 향상이란 불량을 최소화해야 된다.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 장비와 적절한 도입과 머신러닝, AI의 발전이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뭐 제가 좀 더 알아봤던 부분으로는 활물질 상태를 확인하는 광폭 비전 카메라나 동박의 활물질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 검사 등이 대표적인 검사가 되겠으며, 엑스레이 장비나 3D CT 장비 모두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분량을 캐치해내는 머신러닝 AI 발전이 뭐 분량 줄이고 수율 향상 될 거다. 사실 수율 향상 하면은 대답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자기가 찝어서 말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분량 최소화로 찝어서 말해서 관련해서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또. 그리고 뭐 파우치 배터리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전문적인 것보다 어, 인성 관련, 그러니까 직무 폐기면제 나왔던 인성 관련이나 혹은 공정, 그리고 관심도, 해외 어학 능력과 거주 가능한지 뭐 이런 걸 좀 더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뭐 좀 더 팁을 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급하게 찍는다고 두서도 없고 너무 대충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 가시길 바라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면접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공 면접, 직무 면접, 폐기 면접 모두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